유튜브의 정아름님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오늘 5G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22,800원 그리고 30%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5G가 이제 공매도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았죠. 에이스테크는 그 안에서도 낙폭이 꽤 깊었는데요. 12% 하락 15,700원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수주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제 하반기나 돼야 이제 수주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건 알고는 있는데 공매도에 이렇게 타겟이 돼서 이렇게 흔들린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럴 때? 지금은 5G는 이렇게 보셔야 되죠. 1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졌잖아요. 네. 실적 안 좋을 거라는. 네. 그래서 안 좋은 게 뚜껑이 열려야 돼요.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작년도 12월 8일 주파수 경매 진행된 게 한 번 연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한 네. 거였다가 네. 그다음에 수주가 그래도 1, 2월 달에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5G 기업들에 대한 실적 컨센을 잡아놨는데 그게 이제 6월 달로 미뤄져 버리니까 1, 2분기 실적이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베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 뻔하니까 어느 정도 안 좋은지 확인한 다음에 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에이스테크가 보니까 작년도 5월 15일 날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때쯤 전후가 될 겁니다. 중순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5월 15일 전후로 해서 5G 관련된 업체들은 두 가지가 해소돼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1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박살났는지가 네. 오픈이 돼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2분기도 별로일 테니까 3, 4분기든 실적이 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1,000억 벌던 기업이 한 600억밖에 못 벌겠네. 요걸 가지고 기관 투자가들 밸류를 매겨버려요. 요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5G 관련된 업체들이, 이 전방 업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버라이즌이라든지 AT&T라든지 이런 업체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통신사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북미 쪽 수주 AT&T 이거 안 되면서 인도 쪽이나 이제 그 인도 쪽이나 그 일본 쪽을 노렸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코로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걱정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냐면 예.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걸로 기대하고서 여태까지 투자를 바라봤는데 흑자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차질이 생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네. 유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솔리드가 한번 요번에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RFHC 같은 경우도 네. 유상증자를 했고 걔는 이제 조금 약간 합자 퇴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5G 투자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웠는데 투자 시기가 6개월 지연되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돈이 더 필요해져 버리니까 유상증자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 그 전까지는 급하게 살 필요가 없겠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더 메인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매도. 네. 공매도와 관련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이한테 계속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공매도 한번 싸대기 때리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하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울고 있는 아이는 지금 그 회복될 때까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터트리는 거죠. 더 울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담담하게 있어야 됩니다. 담담하게 있어야 되고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죠. 지금 5G에 관련된 업체들이 두 가지 정도 우려가 있는데 이거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강한 매수가 없겠구나. 그걸 전제로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30% 비중이라고 한다면 네. 22,8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단가가 많이 낮아지지는 않아요. 네. 최소한 이 30%의 비중을 15%로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이 15%를 조율해서 다른 섹터로 교체를 하든지 나머지 15%에 대한 이 비중 대응을 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을 하회했을 경우에는 하방을 더 열어둬야 되기도 하나요? 아니요, 1분기 실적은 아니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를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저점 반등을 조금은 잡아갈 거다라고 볼까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주식이 일부 나오기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이스테크는 어떤 경우예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테크나 KMW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이제 에릭슨으로부터 네. 얼마 수주 받았는지가 오픈이 돼야 돼요.
근데 RFHC 같은라든지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반도체 쪽으로 지금 전부 육성화에 나오니까 네. 실적으로 안 되니까 전력 반도체 이 모멘텀을 떼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5G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직접적인 수주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15%가량의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놨다가 실적 보고 나서 좀 대응하자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할까요? 네, 30%의 비중은 저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재 5G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정말 비중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각 기업들마다 작년도에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한 시기가 있을 거예요. 예. 뭐 5월 15일이면 5월 10일, 5월 8일이면 5월 8일. 네. 보통 큰 변화 없으면 네. 그때 전후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작년도 실적이 좀 부족한 기업들은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이 차라리 뚜껑이 까야 바닥 오히려 좀 칠 수가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이 완전히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턴이 되더라도 하반기 턴이 되겠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시고 현금이나 이제 비중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거나 올라간데 덜 거 사기보다 이런 스케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G 갖고 계시면서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텐데요. 정아름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 비중 조절 그리고 1분기 작년도 실적과의 비교 그리고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자금 조달의 어떤 추가적인 증자를 통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